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지구를 함께 공유하고 살고 있는 모든 종들 중에서 딱 한 종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서 캥거루, 웜뱃, 코알라 이런 동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어떻게 교묘하게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물이 멸종하는 거는 그렇게 신기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지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대멸종 사건이 한 5번 정도는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가까운 옛날에 벌어진 게 6,500만 년 전에 저 유카탄 반도 앞에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그게 먼지를 너무 많이 만들고 태양을 가리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식물이 죽어나가고 가장 결정적인 상징적인 거는 그 거대한 공룡들이 몽땅 다 지구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5번의 이 대멸절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재지변입니다. 운석이 와서 지구에 부딪혔거나 아니면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거나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6의 대절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근데 이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천재지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구의 거의 막둥이격으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라는 한 종의 영장류가 저지르는 만행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규모를 옛날 5번의 대절멸 사건들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인데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한 종의 지구를 함께 공유하고 살고 있는 모든 종들 중에서 딱 한 종이 저지르는 일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멈춰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절멸 사건이 그렇게 새로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번 이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오로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거다 하는 것만큼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자료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어쩌다가 UN 기후변화 협약, UNFCCC에 거기서 저한테 붙여준 이름은 랩 챔피언이에요. 제가 권투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챔피언인지 모르지만, 억지로 번역한다 그러면 명예대사 같은 직책인데요. 4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2018년에. 필리핀의 어떤 여성 국회의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물에 지금 잠기고 있는 통가의 여성 환경운동가, 저 화면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집트의 사업가인데 사업을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잘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저를 뽑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만 조금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환경운동가, 기업가 이런데 날 왜 뽑았느냐 그랬더니까 일종의 엘고어 아바타로 뽑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UNFCCC가 행사를 하는 곳마다 지구상 어디든 시간만 된다 그러면 나타나서 강연을 해달라. 이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이집트였던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강연을 했어요. 1시간짜리 강연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제가 뭐 강연하고 나면 뭐 사인회도 하고 뭐 사진도 같이 찍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신기하게 이날 한 뭐 20명도 넘는 분들이 저랑 얘기하고 싶어 하고 사진 찍고 뭐 사인해달라고 이러면서 줄을 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생물학자로 생물다양성 국제기구에 주로 쫓아다녔어요. 근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 쪽으로도 이제 부름을 받아서 종종 다니는데, 생물다양성 쪽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을 없애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막상 기후변화 쪽 회의에 가보니까 그분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요. 기후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만 그냥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강의에서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어질 생물다양성의 고갈,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급하고 더 현실적이고 더 엄청난 위기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함께 가는 이슈였는데, 기후변화만 들여다보는 분들에게는 생물다양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나마 기후변화 쪽에 계신 분들도 늘 불평하는 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 같은 사람을 명예대사로 이렇게 위촉을 했겠죠. 근데 사실 생물다양성 문제를 고민해온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는 비교적 알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피부로 우리가 느끼니까. 사람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내 생애에 이런 놈의 날씨는 내가 처음 겪는다. 지금 뭐 5월달인데 이게 뭐야. 그럼 우린 옆에서 기후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그러게 기후가 옛날 같지 않아. 인식시키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생물다양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북극곰이 사라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황금 두꺼비가 사라지는 그 시기에 저 지방에 있었거든요. 코스타리카라는 중미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의 몬테베르데라고 부르는 고산지대에, 거기서 발견되고 신종으로 기재가 되고, 제가 거기서 연구하는 동안에 IUCN에서 저 종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는 저 예쁜 두꺼비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두꺼비는 조금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는데 저게 수컷들인데요. 정말 이렇게 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비춰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무슨 오렌지 보석 같아요. 너무너무 예쁜데, 저놈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짓말 요만큼 보태면 한 100밤은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 밤중에 정글에 혼자 돌아다닙니다. 8년 동안 딱 2번 봤는데 멸종했다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대에 가면 하루 이틀 밤을 그냥 패고 돌아다닙니다. 혹시 제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물다양성 고갈 문제를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북극곰이 말이 아니잖아요. 또 언뜻 멀리서 보면 저게 곰인지 큰 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랐는데,
예전 같으면 물개를 잡아서 저 얼음 위에서 뜯어먹고 이럴 텐데, 이제는 얼음이 너무 없어서 물개를 잡아도 그런 일을 하기도 힘들고, 물개들이 저 얼음 위에 올라와서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말라가고,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썩어가는 고래 고기를 먹는다든가, 집단으로 멜루가 흰 고래를 사냥한다든가, 심지어는 새 알까지 뒤져먹는, 참으로 북극곰답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는 거죠. 날씨는 점점 더워지니까 그나마 가끔 저런 고래 사체가 하나 나타나더라도, 옛날 같으면 추운 지방에 오랫동안 저 고기가 있어 줄 텐데, 지금 빨리 썩기 때문에 제대로 먹을 그런 기간도 너무 짧고, 정말 위기에 놓인 그런 동물입니다.